프랑스와 미국 빈자리 차지하는 러시아 앤드 임기대. AES 뜨고 ECOWAS 지구서방 주도 지역기구 유명무실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쿠데타 군정으로 구성된 사헬 국가연합 얼라이언스 데스 ETATS. 두 SAHELAES이 출범했다. 2021년 말리를 시작으로 군부가 잇따라 집권한 이들 쿠데타. 트리오는 프랑스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단절한 후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이 세 나라에서 최소 4,300명의 프랑스군과 1,000명의 미군이 철수했고 1만 명 이상의 유엔군이 철수했다. 잦은 쿠데타와 테러 집단의 공격이 발생하면서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 AES 세 국가에 더해 차드, 토고, 세네갈 등에서도 서구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서아프리카 전체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용병그룹 바그너 웨그너를 끌어들여 활동했다.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군단 에프러카 코우로 넘어가며 러시아 정부가 서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AES 국가들은 서아프리카 전역에 확산하고 있는 테러 집단 척결을 위한 합동군을 편성하며 러시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작전 수행과 군대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AES 국가들은 러시아 편에서 주요 결의안을 선택하는 데 확실한 지지를 보태고 있다. AES는 서아프리카에서 중립적이거나 서방과 우호적인 지역, 정치 및 안보기관에서 탈퇴함으로써 기존의 지역기구를 약화하고 있다. 2025년 1월 29일 AES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ECOWAS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바시루 디오마의 파예 세네갈 대통령이 방문해 극구 탈퇴를 말리기도 했지만 AES 국가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AES의 탈퇴로 그 어느 아프리카 지역 기구보다 견고했던 ECOWAS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AES 국가는 이슬람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아프리카 연합 AU, UN 서방이 지원하는 두 군사 임무인 사헬 GOSAHELGO와 차드오 유역의 다국적 합동, 태스크포스 MNJTF와 같은 안보 동맹에서도 탈퇴했다. 이 정도면 서방 주도 하의 지역 기구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지역의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ES에 대해 지역의 다른 국가, 즉 차드가 2024년 4월 가입을 타진했다. 토고는 외무장관이 2025년 3월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내륙 사헬 국가의 해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AES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드와 토고는 2024년 5월 AES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수단 정부군 SAF 지도자들도 2024년 6월 말리와 니제르를 방문해 군사외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세 국가 차드, 토고, 수단은 AES에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와도 가까워졌다. 2024년 초 러시아 군사고문 30여 명이 토고에 머물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서막을 알렸다. 2025년에는 토고 내 러시아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행보에는 북서아프리카 연결망 토고-사하라 사헬-리비아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군사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서방의 영향력을 약화하려고 한다. 이미지 확대 러시아-아프리카 외교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라프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러시아-아프리카 외교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라프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하라 대상로에서 러시아 영향력 확대 유럽의 전략적 위협. 지난 3일 AES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모였다. 사헬 지역에서 반프랑스 정서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산하고 AES 국가들은 러시아와 함께 광물자원 개발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게 주목적이었다. 회담 다음 날인 4월 4일에는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에 AES 국가들이 테러 집단에 맞설 수 있는 통합군대 창설은 물론 합동은행, 통합, 라디오 TV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 러시아 회담에서 눈에 띈 것은 AES 국가들이 만든 연합 깃발을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 올렸다는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승인받으면서 AES의 결속력을 외부에도 알린 것이다.
러시아-AES 회의는 매년 양 지역을 오가며 개최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양자 무역 규모가 성장한 데서도 알 수가 있다. 러시아-AES 국가 간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향후 더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농산물, 비료, 에너지 자원 등을 공급해 지역의 경제 발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AES는 브릭스 BRICS와의 관계 강화를 구축해 다국적 세계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고 했다. 브릭스 회원국인 러시아가 AES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처음 AES가 인정받은 셈이 되었다. 니제르는 프랑스 대사관을 폐쇄하고 러시아 대사관을 열기로 했다. 러시아 또한 2025년 이내에 자국 내 니제르 대사관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듯 지역의 판도는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AES 국가들이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국제 프랑코포니 기구 OIF 국제 프랑스어권 기구에서 2025년 3월 공식 탈퇴했다. OIF가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국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어 대신 여러 모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프랑스의 흔적을 지우려는 일련의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동안 눈치를 보고만 있었던 프랑스의 우방국 차드도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낼 기회를 잡게 됐다. 차드는 2024년 11월 프랑스와 방위협정을 취소하고 2025년 1월 말 프랑스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세네갈 또한 러시아와 관계는 아니지만 프랑스군 철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프랑스군이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미군의 철수는 러시아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AES 국가 이외에도 수단에서 러시아는 SAF의 무제한 군사 지원을 약속한 후 수단 홍해 연안에 러시아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2025년 2월 합의했다. 이처럼 서아프리카, 특히 사헬 지역에서 러시아가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럽의 남부 지역을 위협할 수 있게 됐다.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리비아까지 이 지역은 과거 사하라 대상들이 개척한 경로였다. 현재는 서아프리카 이주민이 사하라를 횡단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유럽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이주 추진 세력을 조장하고 AES 국가들이 유럽연합 EU과 맺은 이주 협정을 파기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테러 집단 활동이 더 두드러지면서 각종 밀매의 주요 루트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사하라 사헬 지역을 거쳐 수단, 리비아까지 과거 사하라 대상로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삼음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럽을 위협하고 프랑스와 미국의 빈자리를 대신해가고 있다. 미중러 뛰어넘는 K-아프리카 전략자야 앤드 김광수. 우리 정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전에도 아프리카와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6년 11월 상호이해 증진과 새로운 협력관계 및 발전 방안을 위해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코리어 애프러카 포럼 KOAF를 하고 2006 서울 선언 이후 2022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KOAF를 열었다.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자원개발 협력,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코리어 애프러카 에커나믹 코어퍼레이션 KOAFEC 장관급 회의를 2006년부터 진행해 2023년 부산에서 제7차 회의가 열렸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구축해온 아프리카와의 협력 관계를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정상회의는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아프리카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지난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새로운 대아프리카 전략 수립을 위해 주요 강대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고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국내의 여론과 반프랑스 정서로 인해 과거와 비교하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UAE 등은 정상회담과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아프리카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3년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안차이너-에프러카 코아퍼레이션 FOCAC를 하고 있다. 지난해는 베이징에서 제9차 회의를 열었다. FOCAC는 명실공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학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함께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여줬다. 2020년 이후 중국의 대아프리카 전략은 미중 대결 속에서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발전은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의 소외 또는 주변 부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냉전 종식과 구소련 붕괴 이후 유럽과 서구의 이탈로 생긴 아프리카 공백을 메웠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 미국은 2014년 정상회담 이후 8년 만인 2022년에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원조와 투자 모두 미국의 관점에서 결정했다. 아프리카의 의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국제개발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에이전시 포 인터내셔널 디벨러프먼트 USAID에 원조를 중단하고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애프러컨 그로스 언드 아퍼투너티 액트 AGOA를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아프리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아프리카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는 2019년과 2023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자원 확보와 무기 시장을 개척하고 조건 없이 아프리카를 지원해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식 해결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조사에선 말리, 부르키나파소,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고, 우간다, 짐바브웨 등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5년 아프리카의 해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한 이후 아프리카의 주요 파트너로 성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30개국을 방문했다.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핵심 국가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 튀르키예 아프리카 대사관은 2009년 12곳에서 2021년 42곳으로 무역 규모는 2003년 55억 달러에서 2020년 26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인도는 2023년 1월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 보이스 어브 글로벌 사우스 서밋 VOGSS를 주최하고 아프리카 48개국을 초청했다. 1996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인도의 아프리카 누적 투자액은 약 739억 달러로 아프리카의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중동의 부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아프리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투자가 주춤하고 정치 군사적으론 미국 프랑스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 공략하고 있다. 두바이는 아프리카의 무역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다. 두바이는 이제 아프리카인들에게 뉴욕이다라는 표현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가 2009년 출범한 브릭스 BRICS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브릭스는 2023년 8월 2224일 제15차 정상회의를 열고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6개국의 가입을 승인하고 2024년부터 11개국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브릭스 우호국 또는 브릭스 플러스 등의 형태로 더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을 갖고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무역,
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는 정상은 물론 고위급 인사의 아프리카 방문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2023년 미중러의 장관들이 아프리카를 앞다퉈 방문하면서 아프리카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1년 케냐, 세네갈,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모로코, 알제리,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를 순방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1월에도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카보베르데, 앙골라 등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아프리카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중국은 1991년 이후 외교부장이 매년 초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외교 전통을 이어오며 아프리카와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5년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차드, 콩고 공화국 등 서부 중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했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한 아프리카의 전략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가 방문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는 남수단, 리비아, 레소토, 모리타니, 소말리아, 에스와티니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주요 거점 국가는 5회 이상 방문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긍정적인 외부의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아프리카 국가의 중요성은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랜 식민 지배와 독립 이후 겪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차별성을 갖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분석 보완하고 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이 주도한 정상회담과 차별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다원적인 아프리카의 요구를 충당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시장과 자원 확보, 국제사회의 지지, 기후변화와 난민, 식량안보,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등을 비롯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를 알릴 수 있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부정기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료의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와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할 국가, 지역, 분야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전략, 아프리카 국가와 관계, 주요국 간 이해의 충돌 및 협력 상황을 분석하고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해 방문할 국가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아프리카학 연구는 소외 학문이다. 특수지역학 분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프리카 정책 결정 과정에 아프리카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2006년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KOAF 개최 당시에는 아프리카 학자들이 초청되지 않았고 단순히 정치경제 전공자들이 논의를 주도했다. 현재도 아프리카 관련 정책 결정이나 각종 행사가 아프리카 전문가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